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최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성곡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출신 윤단비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시정 질문 자리입니다. 떨리는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첫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쏘아올린 것은 비행기가 아닌 소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고강아파트 공항소음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30년도 넘게 거론되어 온 문제입니다. 1일 평균 420편, 월 13,000여 편의 소음들이 날아다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이나 소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난방비 같은 직접 지원 외에도 공항공사와 우리 시는 갈등 해결 방안의 하나로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공동 이용 시설 설치, 도로 환경을 개설하고 사업의 선정 기준, 내용, 추진 방법,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이 공항소음 피해 문제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체감할지 의문입니다. 단편적인 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소음대책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음기준 완화로 소음대책 지역 확대, 현실에 맞는 전기료 지원 증액,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체감한다면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규모 등을 결정해 부천시가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때,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올 3월 22,800여 명의 공항소음 피해자 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역인 고강 본동의 고리울 동굴시장, 고강 일동의 제1시장 등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강동 피해 주민들에게 시장 상품권을 배부한다든지 어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모델, 신규 아이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스마트 경로당의 확대 계획 질의입니다. 머지않아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꾸려갈 경로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천시는 지난해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경로당 45개소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부천을 국내 스마트 시니어 모범 도시로 성장시켜 주길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1,600여 명 정도로 부천시 사업으로는 꽤나 볼륨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집중된 지역을 우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다음 순차적으로 부천시 지역 내에서 개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부천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이 지역 밀착 서비스로 어르신들에게 담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헌데 내년부터 과기부 예산에서 지역 균특 회계로 전환되는 이 사업입니다. 부담이 커진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부천시가 향후 스마트 경로당 개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예산 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문제로 부천형 통합 돌봄 체계 지원 및 확대 방향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4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로 선도도시로 선정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 통합돌봄이 기존의 제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기존 돌봄 제도와 통합돌봄 사업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직 사업의 초기 시행 단계이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체적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천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돌봄 사각지대, 돌봄 공백,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그리고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졸업을 꿈꾸며 응시한 아이들은 총 157명이었고 이 아이들 모두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지요. 제도권 밖에서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또 사회적 시스템 외에서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밖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는 타 지자체와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 분리, 또 시설 분리, 전용 공간, 또 지자체 별도의 인력 부족이 그 문제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독립기관은 설정되었는데 공식적으로 꿈드림이란 명칭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과 그 취지에 맞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부천시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하나의 부설처럼 운행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독립된 기구가 아닌 상담복지센터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센터에 상담실이 꽉 차 있어 이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뿐만 아니라 자립 준비나 자치활동, 예체능, 또 급식시설 같은 공간 부족도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부천시가 은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회복과 공간 분리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